반갑습니다. 퀄리터스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업의 반도체 멘tor 류민입니다. 퀄리터스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또 파운드리 포럼 2024에서 또 협력사와 이제 더불어서 35개였나요? 여러 협력사들을 통해서 이제 협력을 다지는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AI 반도체 시장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그 연설에 의해서 IP 기업들이 관심을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는 또 이나노 공정 AI 반도체 IP를 설계 개발할 거다라고 이렇게 공언하면서 개발만 된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죠. 그 반등할 틈을 주지 않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이제 삼성과 함께 추락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시다시피 지금 IP 기업, 파운드리 기업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TSMC, AMD, 퀄컴,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 이제 전후 공정할 것 없이 전부 다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하락하고 있죠. 어제 저녁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총파업이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에 중심으로 이제 파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들, 많은 이제 IP 업체들이든 소부장 업체들 다 이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이죠.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빨갛게 보이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LG라든지 2차전지, 전력 이쪽에 기업들 빼고는 다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다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인데, 보시다시피 음봉 크게 그리면서 하락했죠. 이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 크게 미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된 이유를 그럼 알아야겠죠. 이렇게 된 모멘텀들을 알게 되면은 다음에도 이런 모멘텀이 생겼을 때 대응이 되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또 천지 차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네 가지로 꼽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일단 첫 번째 이유로서, 너무 밸류에이션 고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TSMC 같은 경우 영업이익 30%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와줬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라는 어떤 이제 시장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여전히 이제 고평가다라는 부분에서 실망 매물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 그 실망 매물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 이유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24년부터 이렇게 정년을 한 건데 24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했었죠. 그렇다니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대칭적으로 비슷한 위치에서 이렇게 가격 실현, 가격 가격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질 않네요. 가격 조정이죠. 가격 조정이 이렇게 기간 대칭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는 이제 숏 치는 세력이 많습니다. 옵션이라든지 숏을 치는 세력이 많은데, 나스닥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숏 세력들이 상승에 대한 어떤 멘징을 위해서 숏 커버링을 하죠. 숏을 쳤는데 100%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100%다 손실로 받아버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숏 커버링을 통해서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일부분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손실 부분 맨징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좀 투자를 한단 말이죠, 숏 커버링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만기일 다가와서 이제 숏 커버링 물량을 던지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만기라는 것은 이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3개월 이 간격으로 이렇게 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면은 3개월마다 이런 음봉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도의 기간 대칭으로 이 정도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확실하지는 않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악영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반도체 종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CPI 지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되겠는데, 원래는 CPI가 이렇게 둔화되고 3.3% 컨센에서 3%까지 이렇게 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4.1%까지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실업률 증가하면 반대로 물가는 떨어졌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떨어졌으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떨어졌죠. 왜 그런 거 하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자, 보시다시피 지금 물가라든지 실업률이 너무 이제 변동폭 크게 안 좋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이제 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생겼지만 이번 이 CPI 지수를 보면서 이제 세 번까지 늘어났습니다. 연내에서 이제 6개월 안에 지금 7월, 9월, 11월 이렇게 세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세 차례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4.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포인트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5.5에서 4.5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폭입니다. 엄청 20%는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이고 6개월 내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훨씬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 이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하락 이유가 이런 네 가지 하락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하락했고 이런 영향이 또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이제 악영향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일단은 퀄리타스 반도체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 움직임이기는 하나 계속 조금씩 이제 기울기가 하향하고 있죠.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서 다소 이제 반등하기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지금 CCI 지표상으로는 산바닥 상태고요. 산바닥 상태라서 다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삼성의 총파업 문제고요. 파운드리 쪽에서 중심으로 파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어떤 발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그러면은 퀄리타스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의 그 IP 이 외주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발주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악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 총파업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능성,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죠. 그 7월 31일자에 금리 인하가 진짜 이루어진다면은 5.25%로 금리 인하가 된다면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가지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어떤 새로운 이슈들 가지고 이제 좀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런 이슈들이 바로바로 나온다면은 바로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업데이트 시켜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종목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